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은 알투스에서 출판한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변호사는 10,000명이 넘는 의뢰인의 삶을 분석해 본 결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건 뭔가 일이 안 좋게 꼬였고 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운이 나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지, 그래서 일이 잘 해결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됐고 그걸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수년 전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운에 관련된 책이라면 막 닥치는 대로 읽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막 골라서 읽었을 때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는데 이번에 알투스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었고 최근 들어서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들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부분 먼저 짧게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전부 합치면 의뢰인의 수는 1만 명 이상 되겠죠. 형사 사건도 그렇지만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인생의 중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말이죠.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곤경에 빠집니다. 제 사무소에 오는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은 주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해 다시 상담하러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켜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지만 역시 운이 나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사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무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부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죠.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죠.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누구나 돈 벌기를 원하지만 돈이 있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 문제로 방문한 자산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한 부부 의뢰인으로 그들의 회사는 순조롭게 실적이 늘어났고 하청업체도 100군데 가까이 되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리부장이 횡령을 한 사건이 생겨서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부가 부자는 되었지만 그리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횡령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리부장은 회사를 그만둔 후 독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직장의 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까지 가로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었는데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알게 됐습니다. 그 경영자 부부는 인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게 된 후부터 부부의 평판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급 술집에 빠져 애인까지 만들었고 부인은 귀금속이나 명품 옷을 사들이며 사치를 부렸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져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영자의 사생활이 이러니 직원들도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장 부부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경리부장 역시 거리낌 없이 돈도 거래처도 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돈은 벌었지만 직원의 신뢰를 잃고 부부 사이의 유대감도 잃어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면 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재산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성공했다고 해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 등 많은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반대의 힘이 작용해서 돈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준 이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다면 이미 행복해진 것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돈보다도 덕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부끼리 감사해야 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해의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의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 공사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에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남편은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죠.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서 상기를 시키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조금 더 운이 좋아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다툼이 없고 더 운이 좋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